안녕하세요. 송쌤 수학의 송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1 2단원 3차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교과서 분석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해한다입니다. 자,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준비하기를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모안에 알맞은 것을 써 넣으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을 보시면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네모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좌변과 우변을 비교해서 등식이 성립하도록 이 네모칸을 써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 플러스 2알파 베타가 나오잖아요. 따라서 등호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알파 베타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2번은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의 값이 알파 베타분의 네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수 계산이니까 통분해서 정리하면 되겠죠. 알파분의 1을 분모를 알파 베타로 바꾸면 알파 베타분의 베타가 되고, 베타분의 1을 분모를 알파 베타로 바꾼다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가 되겠죠. 따라서 두 개를 더하는 거니까 여기 위에 분자에는 알파 플러스 베타다라고 우리가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여기가 있으니까 먼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이다 해서 두 근과 계수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2차 방정식을 우리가 인수분해해서 근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x-4에 x 플러스 2는 0으로 우리가 인수분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두 근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x는 4 또는 마이너스 2다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1번 두 근의 합을 구하고 라고 했습니다. 합을 구하면 바로 해보겠습니다. 4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따라서 2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 값을 x의 계수와 비교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x의 계수는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2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합은 2가 되고 계수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x의 계수. 따라서 비교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부호가 다르죠. 부호만 다르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두 근의 곱을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곱을 구하면 4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8이다 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다음은 상수항과 비교해 보자 라고 하였습니다. 상수항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8이 되었죠. 따라서 곱은 마이너스 8, 상수항은 마이너스 8 같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비교했던 이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는 두 근의 합이 x의 계수와 관계가 있고 두 근의 곱이 상수항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 개념을 좀 더 확장하여서 일반적인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과 곱이 각 항의 계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아래에 설명이 잘 나와 있으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2차 방정식의 꼴인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알파 값과 베타 값은 근의 공식으로 구하였습니다. 이때 근의 합인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을 정리해 보았더니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두 근의 곱인 알파 베타 값을 구하였더니 알파 베타 값은 정리하면 a분의 c가 나온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계산 과정을 꼭 한 번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하였는데 우리가 이것을 정리해서 아래에다가 이렇게 네모 박스 해 놓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면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두 근의 합인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두 근의 곱인 알파 베타 값은 a분의 c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을 보시면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과 곱은 항상 실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은 실근을 갖거나 아니면 허근을 가질 겁니다. 이때 만약에 두 근이 실근이다 라고 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실근의 합, 실근의 곱 당연히 실수가 됩니다. 그런데 허근을 가질 때에는 두 허근의 관계가 앞에서 배웠던 대로 켤레 복소수 관계입니다. 따라서 두 근의 합을 한다면 허수 부분의 부호가 다르니까 더하면 실수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근의 곱도 켤레 복소수의 곱이 되니까 합차 공식으로 인하여 정리하면 실수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방금 배운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2차 방정식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3분의 4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두 근의 곱 알파 베타 값은 a분의 c가 되니까 3분의 2다 라고 우리가 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아래에 있는 문제 1번을 우리가 지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 편의를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을 구해야 되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니까 a 값 1, b 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우리가 3이다 라는 거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근의 곱 알파 베타 값은 우리가 a분의 c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a 값 1, c 값이 3이니까 두 근의 곱도 우리가 3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2번 문제 가겠습니다.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니까 a 값이 b 값 5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5가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두 근의 곱 알파 베타 값은 a분의 c가 되니까 a 값이 c 값 마이너스 4 따라서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3번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a 값 3, b 값 마이너스 4 따라서 정리하면 3분의 4가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두 근의 곱인 알파 베타 값은 a분의 c가 되니까 a 값 3, c 값은 0이 되는 거죠. 여기 없으니까 따라서 두 근의 곱은 우리가 0이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4번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니까 a 값 마이너스 2, b 값 마이너스 7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마이너스 2분의 7이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두 근의 곱 알파 베타 값은 a분의 c가 되죠. a 값 마이너스 2, c 값 6 따라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하였는데 이것들이 실전 문제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가 예제 1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주어진 2차 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의 값과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근과 개수의 관계로부터 두 근의 합인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이 3이고 두 근의 곱인 알파 베타 값이 5라는 사실만 알고 있죠. 따라서 문제에서 나와 있는 이 식들을 근의 합과 근의 곱으로 우리가 변형해서 값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풀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한 값이잖아요.
따라서 합과 곱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합하고 곱의 값은 아니까 대입해서 마이너스 1 구했고요.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의 값도 마찬가지로 통분해서 구하면 합과 곱으로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합과 곱의 값 아니까 대입해서 5분의 3 구하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아래에 있는 문제 2번이 있습니다.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에서 주어진 2차 방정식 4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8은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우리는 근과 계수의 관계로부터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해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라는 거 구할 수 있고, 두 근의 곱인 알파 베타 값은 a분의 c니까 4분의 8이 되겠죠. 그래서 2다 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다음 식의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의 곱셈입니다. 전개하면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 되죠. 따라서 알파 베타 값은 2니까 2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은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 마이너스 4분의 3 그리고 원래 있던 플러스 1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니까 답은 4분의 9가 나온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2번 알파분의 베타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입니다. 그러면 통분해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알파 베타분의 이쪽은 분자분모에 베타를 곱했고 이쪽은 분자분모에 알파를 곱했으니까 정리한 분자값은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됩니다. 이때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을 합과 곱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완전제곱에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한 합과 곱의 값을 대입하면 2분의 마이너스 4분의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답은 마이너스 32분의 55가 나온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3번은 탐구 문제로서 두 학생이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을 푼 후에 나눈 대화입니다. 같이 대화를 보면 여학생은 a의 값을 잘못 보고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두 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i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가 나왔습니다. 남학생은 b의 값을 잘못 보고 풀었고 그때 두 근은 1 플러스 루트 3, 1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왔습니다. 자, 이 대화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학생은 a 값을 잘못 보고 풀었으니까 b의 값은 정확히 보고 문제를 풀어준 겁니다. 따라서 b의 값, 즉 상수항이 되겠죠. 상수항 b는 두 근의 곱으로 구할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i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를 곱해서 b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해보면 b의 값은 2다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고, 남학생은 b의 값을 잘못 보고 풀었으니까 a 값을 바르게 보고 풀었습니다. a 값, 즉 x의 개수가 되겠죠. x항의 개수가 됩니다. 이 x항의 개수는 두 근의 합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즉 마이너스 a 값은 두 근의 합이 되겠죠. 1 플러스 루트 3과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3을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 보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여 a 값, b 값을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 b 값은 2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값을 구하였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문제를 보면 1번의 결과를 이용하여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의 근을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1번에서 구한 a값, b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근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의 근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딱 보니까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근의 공식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x는 2a분의니까 2 곱하기 1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4ac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i다 라고 우리가 근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함께 하기가 있습니다. 같이 보면 두 수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려고 합니다. 다음 네모안에 알맞은 것을 써 넣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구하는 2차 방정식을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근과 개수의 관계로부터 마이너스 b의 값은 근의 합의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 상수항인 c는 두 근의 곱이 되겠죠. 알파 베타가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으로, 다시 말해 근의 합과 근의 곱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활동을 통해서 다음이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보면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의 형태입니다. 자, 보면 두 수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의 형태는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이다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쉽게 생각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도 생각할 수 있어요. 알파 베타가 근이고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근 알파 근 베타가 나오려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가 인수여야 됩니다. 즉 그 2차 방정식은 이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전개한 형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전개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제 2번에서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문제가 있으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1번 1 플러스 루트 2와 1 마이너스 루트 2가 두 근입니다. 따라서 두 근의 합 구했고요. 두 근의 곱 구했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2번도 보시면 두 근 나와 있고요. 그래서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구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2차 방정식 이렇게 구하였습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페이지 보면 문제 4번이 있습니다. 자, 문제 4번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을 좀 깔끔하게 풀기 위해서 표를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에다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두 근이 2하고 마이너스 3이니까 두 근의 합 2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두 근의 곱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하는 2차 방정식은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이 됩니다. 다음 2번 두 근의 합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두 근의 합 루트 5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5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따라서 두 근의 합은 2 루트 5가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근의 곱입니다. 루트 5 플러스 1에 루트 5 마이너스 1입니다. 합차 공식을 이용하면 바로 계산되죠. 따라서 5 빼기 1이니까 우리가 4다라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2차 방정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 루트 5x 플러스 4는 0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3번 두 근이 마이너스 3 플러스 i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i니까 두 근의 합 구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i 플러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i 계산하면 마이너스 6이다 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두 근의 곱 마이너스 3 플러스 i 에다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i를 곱하면 역시 합차 공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10이다 라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하는 2차 방정식은 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0은 0이다가 됩니다. 다음 4번 두 근의 합 4 플러스 루트 2i와 4 마이너스 루트 2i잖아요. 따라서 더하면 4 플러스 루트 2i 플러스 4 마이너스 루트 2i를 더하면 우리는 8이다 라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근의 곱 4 플러스 루트 2i에 4 마이너스 루트 2i를 곱하면 합차 공식으로 인하여 우리는 18이다 라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하는 2차 방정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8은 0이다 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 3번 문제는 근과 계수의 관계 응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같이 풀이를 확인해 보면 주어진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다 라고 하였을 때 우리는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두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원래 주어진 2차 방정식에서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이 2이고 근의 곱 알파 베타 값이 5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니까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구했던 합과 곱의 값을 적용해서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의 합과 곱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2차 방정식은 이와 같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문제 5번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 2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은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 값 구할 수 있죠.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것과 두 근의 곱 알파 베타 값은 a분의 c가 되니까 이 값은 2분의 1이다 라는 거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어진 두 수를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두 근의 합을 구해야 되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에 플러스 알파 베타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구한 이것을 적용해 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2분의 1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5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근의 곱을 구해보면 알파 베타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죠. 따라서 계산하면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2차 방정식은 x의 제곱 플러스 2분의 5x 마이너스 2분의 3은 0이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에서의 두 근은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이니까 역시 합과 곱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하면 먼저 합 알파 플러스 1에 베타 플러스 1을 더하면 되겠죠. 따라서 이것은 알파 플러스 베타에
플러스 2가 되니까 아까 구한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이 마이너스 3이었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마이너스 1이다. 두 근의 곱 알파 플러스 1에 베타 플러스 1을 곱하면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 됩니다. 따라서 알파 베타 값은 2분의 1이고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은 마이너스 3이니까 대입해주면 2분의 1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 되겠죠.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2차 방정식은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분의 3은 0이다 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차식의 인수분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가 실수인 2차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인수분해는 지금까지 실수 범위에서 생각하였지만 2차 방정식의 근을 이용하면 복소수 범위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근과 개수의 관계로부터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은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 값은 a분의 c가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a로 묶어주면 이와 같이 됩니다. 이때 a분의 b와 a분의 c는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서 나온 식으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변형해주면 이와 같이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최종 인수분해하면 a의 x-알파, x-베타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정리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면 개수가 실수인 2차식은 복소수 범위에서 항상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할 수 있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확인하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한 번 더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자, 중요 표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같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주어진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입니다. 그러면 두 근 알파 베타가 나오기 위해서 x-알파, x-베타를 인수로 가지게끔 인수분해가 되고, 그때 최고차항 a가 앞에 이렇게 붙는다라는 거, 이것을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해서 예제 4번에서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한 풀이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을 보면 주어진 식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7이 있습니다. 일단 근의 공식을 통해 근을 구해 준 다음에 x-알파, x-베타 꼴로 적어준 겁니다. 이때 최고차항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1 적어준 겁니다. 그래서 부호 정리해서 마지막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된 것이고요. 두 번째 식도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도 근의 공식을 통해 x값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i 값을 구해 준 것이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x-알파, x-베타 꼴로 이렇게 변형을 하였습니다. 앞에 1 적어 준 거고요. 그래서 부호 정리해서 이와 같이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되었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아래 문제 6번이 있습니다. 자, 문제 6번 인수분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1번부터 4번까지의 각각의 근의 공식을 통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각자 계산을 해보면 되는데요. 1번 계산하면 근 x값 얼마 나오죠?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i가 나와야 합니다. 다음 2번 근의 공식을 통해서 근을 구하면 얼마가 나오죠? x는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옵니다. 다음 3번 근 얼마 나오죠? 계산하면 4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3이 나옵니다. 자, 4번
근 얼마 나오죠? x는 3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2 i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근의 공식을 통해서 먼저 근을 구한 다음에 1번부터 하나하나 인수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 공간이 적어서 위에다가 메모지를 하나 붙여놓고 이 메모지 위에다가 문제 6번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의 1번 문제 먼저 보면 x의 제곱 플러스 8은 아까 우리가 근의 공식으로 구한 근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 i니까 바로 적어주겠습니다. x 마이너스 2 루트 2 i에 x 마이너스 2 루트 2 i가 되겠죠. 따라서 부호 정리해주면 x 마이너스 2 루트 2 i에 x 플러스 2 루트 2 i다 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2번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5는 아까 구한 근 x는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니까 바로 적어주면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루트 5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루트 5.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부호 정리해주면 다음과 같습니다. x 플러스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 x 플러스 2분의 5 플러스 2분의 루트 5 이렇게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3번 문제입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4입니다. 아까 구한 근 x는 4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3이니까 바로 적어주면 x 마이너스 4 플러스 2 루트 3 이거에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루트 3.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부호를 정리해주면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루트 3 x 마이너스 4 플러스 2 루트 3.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 구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문제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인수분해하면 아까 구한 x값 3분의 1에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2 i를 이용해서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닌 3입니다. 따라서 최고차항 3을 적어주시고 x 마이너스 3분의 1에 플러스 3분의 2 루트 2 i 이렇게 적어줘야 되고 x 마이너스 3분의 1에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2 i. 자, 이와 같이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부호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면 3에 x 마이너스 3분의 1에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2 i가 되고 x 마이너스 3분의 1에 플러스 3분의 2 루트 2 i가 된다라는 거. 자, 이와 같이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 넓히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수학자 카르다노는 1545년에 발간한 위대한 수법에서 합이 10이고 곱이 40인 두 수를 찾는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활동 1은 두 근의 합이 10이고 곱이 40일 때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는 것이고, 활동 2는 활동 1에서 구한 2차 방정식을 풀고 주어진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두 수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놓겠습니다. 알파, 베타. 그래서 문제에서 두 근의 합이 10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이 10이고 두 근의 곱 알파, 베타 값은 40이라고 했죠. 그때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이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40은 0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니까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x는 2a분의 2 곱하기 1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10의 제곱 마이너스 4a c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니까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i가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5 플러스 루트 15i랑 5 마이너스 루트 15i가 바로 우리가 찾고 있는 두 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한 교과서 분석 시간이었습니다.